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대비 중학도형 정리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도형의 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중학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도형 부분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투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훨씬 더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 두 번째, 기본 도형 공식들을 많이 잊어버린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위해 필요한 중학교 도형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저히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도형 내용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고요. 중학교 도형 내용을 전부 다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필기도구와 연습장, 그리고 미지들단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수학 잘하는 법 영상을 미리 시청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다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리만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중학생을 위한 중학도형 수업이 아니라 수능을 대비한 영상입니다. 수능을 대비한 고등학생이나 재수생이라든지 수험생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수학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수학 전 범위를 최소한 한 번은 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심화 개념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삼각함수, 극한, 미분, 적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많이 좀 확인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이번 수업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도형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도형을 활용하는 등비급수 문제 있죠. 여기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도형을 활용하는 뭐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함수의 극한 이런 극한 쪽 문제. 사실 수학2도 여기 극한 쪽 문제와 관련돼서 좀 도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도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경우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넓이와 부피 공식 이런 것들에 주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예전의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입체 도형의 부피 공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원기둥 보이시죠? 그죠?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 부피가 나오죠. 여러분 아마 기둥의 부피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뿔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구의 부피를 볼 텐데 마치 뭔가 R로 미분하면 여기 건널비 나오고 R로 적분하면 건널비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죠.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닌 게 여기 구의 중심을 놓고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여기 점점 반지름의 크기를 크게 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점점 커지는 구도를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의 건널비 4파이 x제곱이라고 합시다. 이 x를 0부터 r까지 점점 늘려가면서 걔를 다 더하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의 부피가 나오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구의 부피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분적분 관계가 보이는 게 사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사실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하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뿔이라든지 구라든지 원기둥이라든지 다양한 도형들이 기하 쪽, 특히 공간 도형 쪽에서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체 도형은 간단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평면 도형을 좀 볼 텐데 이 평면 도형의 넓이 공식을 간단한 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볼 텐데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종류가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넓이 S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가장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서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 길이 보이시죠? B 그 다음에 높이 요 수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BH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요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요 공식을 우선은 좀 떠올리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어떤 것들 쓸 수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두 변의 길이 AB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 세타를 알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게 등식이 성립한 이유는 H가 뭐랑 똑같으니까 A 사인 세타랑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당연히 파악이 되시죠. 사실 이 외에도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은 요거 두 개에 의해서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몇 가지 공식들을 알아두면 좋은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평행사변형을 보실 텐데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요렇게 쪼개서 보시면 쉬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어때요? 두 개가 사실 보시면 바로 알겠지만 합동이잖아요. 이렇게 BA 이렇게 되니까 SAS 합동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합동인 두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분의 1 BH,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H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AB 사인 세타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다리꼴도 볼게요. 여러분들 사다리꼴 넓이 공식 다 기억하시죠? 사다리꼴 넓이 공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렇게 합동인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하나 더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길이가 B고 여기가 A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넓이는 A 플러스 B에다가 H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얼만큼이니까 그거의 절반이 되니까 2분의 1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볼 텐데 이번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호도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 AB의 길이 여기 L이라고 두죠. 이 L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R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RL, 마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R, 높이 L 이렇게 하듯이 뭔가 비스무리하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2분의 1 RL, 그리고 얘를 2분의 1 R제곱 세타, 뭐 이렇게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공식들도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잠깐 화면 멈춰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 넓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원이든 반원이든 원이 나왔을 경우엔 중심 체크하시고 원 위의 점이랑 이렇게 이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푸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원에선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지름의 길이가 12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다 6이 되겠죠. 이런 상황 파악되실 거고, 그 다음에 호 CB의 길이가 여기가 2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2파이 해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그럼 여기 각은 자연스럽게 3분의 2파이가 될 겁니다. 우선은 요 삼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보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여기 부채꼴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6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구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다 풀진 않을 거고 확인만 할 건데 지금 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요런 식으로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요런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같은 공식을 쓰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평행선의 성질을 볼 건데 이 평행선의 성질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평행하든 평행하지 않든 요런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요런 직선이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런 각들을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각들을 동의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평행한 경우에만 동의각,
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렇게 엇갈린 위치에 있는 이런 경우에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엇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엇각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 동의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평행하지 않아도 동의각이나 엇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우선 이거를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행선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두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동의각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항상 평행하는 이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동의각은 항상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요거 LM 이렇게 둘게요. 우리 평행한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랑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즉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는 거고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엇각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엇각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 배웠습니다. 요까지 좀 다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지금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우선 문제만 잠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평행입니다. 평행. 지금 보시면 직선 BC와 직선 PQ가 지금 평행한다라는 거예요. 평행한다는 거 기호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죠. 그러면 동의각 때문에 여기 각의 크기가 지금 2세타니까 여기도 어떻게 된다? 이 각의 크기도 2세타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평행하기 때문에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잠깐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셨나요? 여기서도 뭐만 볼 거냐면 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만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직선 AP랑 직선 OQ가 이런 식으로 평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수직되겠죠. 왜냐하면 AB가 지름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의각 생각하시면 여기도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행 보이면은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잠깐 화면 멈춰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문제만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 보셨나요? 이번엔 평행이란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각의 크기가 여기야 수직이 되겠죠. 90도잖아요. 여기도 지금 수직이죠. 그러면 요 직선 HP랑 요 X축 보시면 두 직선이 지금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직선은 어떻다?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여기 각 세타 보이시죠? 요 각 세타. 여기랑 요 각이 지금 서로 엇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 크기가 이렇게 같게 되겠죠.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행선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또는 동의각이나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제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행한 두 직선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수직 보이시죠? 지금 요 직선 AD랑 요 직선 PC를 봤을 때 어때요? 엇각의 크기가 같은 게 지금 보이잖아요. 따라서 두 직선은 어떻다?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각의 크기 2세타인 거 보이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엇각 생각해 보시면 요 각의 크기가 2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 문제를 많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 보시면서 알아낼 수 있는 각의 크기들 한번 알아내 보시겠어요?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해보셨나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L1이랑 L2랑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엇각 생각하시면 여기 세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각의 크기가 지금 5세타인 거잖아요. 따라서 요만큼이 5세타니까 요만큼은 3세타.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따라서 여기도 3세타. 그죠? 여기 각의 크기도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행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이 평행선의 대표적인 성질,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엇각의 크기가 같다. 요 필연축분 조건이라는 거, 요거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은 문제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평행선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이렇게 평행선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무거나 평행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A, B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평행선 위의 점 제가 아무거나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 평행선 위에 다른 점, 이미의 이 평행선 위에 아무거나 다른 점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점을 C라고 하고 이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각형 ABC의 넓이랑 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은 요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 선분 AB를 우리가 밑변이라고 잡게 되면 높이는 다 뭐가 되는 거지? 두 삼각형이 다. 요 두 직선 사이의 길이. 여기가 바로 H. 요 길이가 바로 높이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두 삼각형의 넓이는 다 뭐냐면 2분의 1 AH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직선 위에 아무거나 어떤 점을 잡아서 어떻게 삼각형을 만들어도 어때요? 넓이는 다 어떻겠어요? 항상 똑같겠죠. 요런 성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하시면 항상 일단 요거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삼각형의 넓이가 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가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게 되냐면은 요 삼각형 ABC의 넓이랑 삼각형 ACD의 넓이, 요거의 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대 삼각형 ACD의 넓이, 요거의 비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M 대 N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M 곱하기 여기 높이 H 이렇게 둡시다. 2분의 1 MH 이렇게 되는 거고,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NH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겁니다. 즉 높이가 똑같을 땐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뭐가 되는 것이다? 넓이 비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제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지금 여기서 뭐만 확인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선분 BC의 중점이 여기 M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 BHM 요 삼각형이랑 삼각형 HMC 요 삼각형이랑, 즉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굳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필요 없이 얘로 대신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좀 더 구하기 쉬운 걸로 대신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센스를 우리가 발휘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볼 텐데 이 문제도 한번 문제만 읽어 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 보셨나요? 여기서 지금 A, B, C 요 세 점은 고정된 점이고 요 점P는 고정된 점이 아닙니다. 즉 점P는 이렇게 원 위에서 점 A, C가 아니기만 하면서 이렇게 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넓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묻고 있는 건 이 삼각형 PAC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AC는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상수예요, 상수. 이 길이 A라고 둡시다.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상수예요, 지금. 그렇다면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짓는 건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요 길이 H를 높이로 보게 되면 이 H의 길이가 최대일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H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가 언제 최대냐? 요것만 파악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여러분이 직선 AC랑 평행하면서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요 직선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삼각형 PAC와 같이 요 임의의 점을 뭐 Q라고 하겠습니다. 요 직선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삼각형 QAC의 넓이는 삼각형 PAC의 넓이랑 같겠죠. 아까 배운 성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H가 최대로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로 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점 P는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이 되면서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한 멀게 될 때는 언제겠어요? 바로 접할 때게 되겠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쪽으로 보이죠? 지금 제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일지 뭐 이쪽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쪽 접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접하게 되는 이 접점, 요 접점에 P가 놓여져 있을 때 요때가 바로 요 높이가 어떻게 될 때겠어요? 이게 최대가 될 때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 AC랑 평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그 접선 위의 점이 P가 됐을 때 그때가 높이가 최대인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곡선들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던 문제입니다. 다른 기출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러한 점 P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직선 OA랑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서 접선이 되는, 즉 요 곡선 Y는 fx에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아주면 되죠. 그죠? 그 접점이 바로 뭐다? P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가 바로 요 높이의 길이가 요 높이가 최대가 돼서 그때가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논의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 OA 길이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밑변의 길이가 고정돼 있으니까 높이만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줘도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도 여기 사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요 점 PQ 두 점의 위치를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세 점 ABC는 한 직선이 있습니다. 요 기울기를 보셔도 되고 기하를 배우신 분이면은 뭐 AB 벡터랑 AC 벡터가 평행하다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세 점 ABC는 한 직선 위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ABC 세 점은 고정된 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선분 AC의 길이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밑변으로 삼아서 사각형을 쪼개가지고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삼각형 AC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직선 AC랑 평행한 그러한 요 곡선 위의 접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접선 위의 접점 요 위치에 P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삼각형 ACP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 ACQ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접선 그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점에 Q가 위치하게 됐을 때 그때 삼각형 ACQ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선 위에 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도 요거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원리까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수학을 진짜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습장에 배운 내용을 예를 만들면서 항상 새롭게 한번 써보시면 좋은 복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